안녕하십니까. 국어TV 여명입니다. 4월 24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너희들만 하냐? 우리도 한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화국입니다. 즉 더더머 공화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게 보면은 전국 방방곡곡에 걸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자체장들의 그 성추행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추행과 성폭행. 도덕적으로 망가져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변화라고 심판을 한 것에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고고TV에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 제발 좀 들어오지 마세요. 고고TV는 돈 벌 목적 방송도 아니고 광고 수익도 없고 그 다음에 슈퍼챗도 안 하고 그러니까 유승민이는 안 돼요. 김세연이도 안 돼요. 김영호도 안 돼요. 황교안이도 안 돼요. 또 누구예요? 김종인이 비대위장으로 다시 올려니까 그 사람도 안 돼요. 그럼 어쩌라고?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제가 댓글에 상처를 안 받아요. 댓글에 상처는 안 받는데 댓글을 쓰면 그걸 보면은 다른 유튜브를 듣고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댓글을 쓰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쪽에서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고TV를 보시면 참조만 하시고 여러 가지 유튜브를 다 보시니까요. 그죠? 참조만 하시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방송도 있구나. 그렇게 하셔야지 말꼬리 잡고 들어가면 말입니다. 인생사가 허망해지는 겁니다. 말꼬리만 잡고 그러시면은 울면서 뛰어나갔다. 울면서 뛰어나갔다. 이 피해자 여성 23세의 여성은 울면서 뛰어나갔다. 그리고 오거돈 측이 회유했지만 거절했다. 4월 말까지 사퇴를 하라는 확약서를 피해자와 공정까지 했지만은 오거돈이는 계속 버텼다. 공정서가 있으면서도 계속 버텼다.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이 폭로하겠다고 통보하자 그때야지 사퇴 변을 밝혔다. 그 사퇴 변도 여성 피해자를 가해하는 형식이었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대한민국 주류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래도 보수 중도는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벌어지고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으면은 빨리빨리 사과를 하고 끝냈었죠. 물론 윤창중이 그런 애도 있지만은 그게 우파라고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더라고. 또 아주 그냥 학을 떼어 평생을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자식 같은 애들을 오거돈 자기 손녀 같은 애들 아니에요. 23살 여성과 72살 먹은 할아버지. 참고로 말입니다. 이 개인 방송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한 무역 상사를 한 27년 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종합상사제가 출신인데요. 그런데 27년을 하면서 제 방에 제 사장실 방에 그 당시에는 사장이라 그러지 대표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장실 방에 여성 처음에는 비서가 없었고 나중에 좀 규모가 커지고 비서를 뒀는데요. 여성 회사원이 들어오면은 문을 열어놓으라 그랬어요. 제 방에다가 문 열고 들어와 그랬어요. 그리고 여성이 이제 그만두려 그럴지 왜 그만두려 그러느냐 할 적에는 문을 닫아라 상담하면서 그랬는데 이게 보수나 또는 진보나 원래 늙은이들이 이래요. 늙은이들이 이 말에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그걸 유머라 그러고 친화력을 표현한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을 싹 바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정의 여성이 그리우면은 돈 주고 가라 이거죠. 제 말은.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더 문제가 뭐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문제가 뭐냐 무상으로 성을 착취한다는 거죠. 무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한다는 거죠. 최소한 과거의 보수 성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데는 그런 건 없었어요. 대가는 지불했어요. 근데 안희정을 보고 정봉주를 보고 고은희를 보고 또 누구예요? 이 오거돈을 보면은 권력을 가지고 여성을 갖다가 무상으로 성을 착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반성도 없다 이런 것이죠. 끝까지 재판에 가서 자기들은 그리지 않았고 자기들은 어쩔 수 없었다. 여성이 먼저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게 안희정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같은 고려대학교 동문이라는 안희정 마누라가 와이프가 그 여성이 먼저 우리 남편을 유혹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나이도 안희정하고 그때 그 피해 여성 보면은 그건 20살 차이가 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건 뭐 할아버지 완전히 할아버지 뻘 아니에요. 또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 딸 여식이 딸애가 처음에 직장을 잡았을 때가 20대 중반이었는데 갈직에 사장실엔 들어가지 마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너 윗상사가 단둘이 뭐 차를 마시자 회식을 하자 그러면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더 추악하다는 거죠. 엄밀하고 참혹하게. 엄밀하게 참혹하게 성을 착취한다는 거죠. 이 무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미래통합당을 심판했어요. 안희정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당시 뭐라 그랬습니까? 2년 전에 이 정권 넘어간다. 뭐야 이게? 근데 미래통합당이 넘어갔어요. 조국 사태를 보니까 저거 비도덕 비양심 저런 사기꾼이 있는가? 어떻게 전 인생을 저렇게 거짓 인생으로 살았는가? 근데 조국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을 심판해버렸어요. 그러면 오거돈 사건도 어떻게 했는가? 이건 대단한 휘발성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총선 전에는. 현재도 그래요. 근데 현재 우리가 모든 권력을 뺏겨버렸죠. 대대로도 바위로 벽을 치는 것이다. 아니, 바위가 아니라 계란으로 벽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언론들은 이걸 파헤칠 겁니다. 후속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서 이걸 갖고 국정조사를 한다. 뭐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대들면 안 돼요. 그냥 언론에 나오는 기사만 갖고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정권을 비난하면 돼요. 비난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보수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획하면 됩니다. 파괴하면 됩니다. 김종인 대표를 모셔오면 됩니다. 대한민국 주류가 바뀌었죠. 어떻게? 무상성착취 권력당으로 바뀌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으로. 그게 주류라고 바뀌었다고 얘네 그러는데 주류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영상도 올리는데 주류는 살아있어요. 얘네가 주류를 바꾸려고 완전히 하는데 절대 안 될 겁니다. 오거돈 사건으로 지리멸멸하던 미래통합당과 야권이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통합당의 전투 본능이 야권이죠. 야당의 전투 본능이 조금씩 살아나서 다행이다 하는 게 이번 동영상의 주제입니다. 솔직히 요번에 미래통합당 창패를 당하고 저도 평생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저도. 도대체가 부도덕적이고 비양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무능력한 정권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 미래통합당과 야권을 심판했다.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제 인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고고TV는 계속 그 댓글에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할배할매들.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와서 댓글을 자꾸 그런 걸 달면은 고고TV를 파괴 공작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게 자꾸 달리면은 힘들어요. 고고TV가 일어나기가. 야권 지지자들은 요번에 우울증에 걸릴 정도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고고TV도 평생 이런 거 처음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저 정권은 원래 그런 정권이지. 국민들은 저 정권은 원래 저런 정권이었지. 우리가 뭔가 착각을 했었지. 정신을 차리고 보수 지지자들과 중도층은 다시 생기를 찾아서 다행이다 하는 게 제 방송입니다. 경남의 김경수 드루킹 사건으로 2심 재판에 있고 부산시장은 성추행 사건이고 부산 부시장은 유재수 이거는 뭐 금융사기 사건이 지금 연루되어 있고 울산시장은 부정선거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 중이고 서울의 박원순이는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어전비서예요. 박원순이 어전비서면은 어전비서가 뭔지 아시죠? 박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고 따라다니고 아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총선 하루 전 4월 14일 날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억지로 모텔로 끌고 가 술 먹은 사람을 폭행하고 피해자는 다음날 탈출해서 112에 신고했다. 그런데 밝혀지지가 않았다. 총선 전에. 그리고 경기도는 또 뭐예요? 재명이는 형수한테 그런 쌍욕을 하고 김부선이라는 여성하고 그런 일이 했다는 게 99.9%의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온다. 전국토에 걸쳐서 전국 지자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이 이런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자체장만 그럴 것인가? 그죠? 이 지자체장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뒷받침하는 거죠. 지방단체장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얼마나 썩었고 이런 애들이 많을 것인가 하고 충분히 생각을 할 겁니다. 국민들은. 이 오거돈이라는 애가 총선 전에 몇 달 전에 발표한 거 보면은 전국 그 지자체장 중에서 꼴등에서 2등, 그 다음에 송철호는 1등이었어요. 업무 집행력이. 이게 보면은, 이 사람이 보면은 23살 먹은 어린 여성이다. 선거 캠프에 있다가 들어놓은, 어공이었다. 그런데 흑심이 있었죠. 그죠? 없으면은 대부산시장이 최고의 말단 직원을 갖다가 단독 호출해가지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울면서 뛰어나왔다. 그리고 들어갈 적엔 안 울었었는데 울면서 뛰어나왔다. 그죠? 그러면은 그 부산시장 그 직무실에 부산시장 직무실에 비서들이 5, 6명이 있었다. 근데 하나도 눈치 못했다. 그죠? 이게 그 부산시 공무원 노조가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죠. 울면서 뛰어나왔어. 근데 그 5, 6명의 비서진에 보면은 한 명만 정무직이었고 나머지는 5명 내지 4명은 일반 공무원이었다. 널공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막내 직원이 울면서 뛰쳐나온 거는 분명히 저게 뭔가 있었다 하실 텐데 그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부산시 공무원에서 알려지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당장에 왜 울면서 뛰어나왔니 하고 물어봐야지 정상이고 당장에 입소문으로 퍼졌을 텐데 그죠? 이 부산시 공무원 노조도 지금 정권에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 여기서 문제가 이걸 감췄다는 거죠. 4월 7일 날 일어난 사건 그죠? 4월 15일이 총선이었는데 감췄다는 거죠. 이 감춘 오건이를 혼자서 감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부산시 공무원들이 몰랐을 리가 없고 이 여성이 여성 성폭행 상담소를 갔을 적에 이게 벌써 지역사회에 알려졌을 텐데 몰랐을 리 없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 중앙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몰랐을 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휘발성 있는 이 사건이 그 당시에 터졌으면 우리는 최소한 이대로 패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은 불문가지죠. 그죠? 그리고 박원순 쪽에서도 14일 날 밤에 그런 일이 터졌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 기자들이. 감춘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또 당했다. 야권이 또 당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대형 사건이 부산시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350만 부산시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에 하나도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건 큰일이다.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공무원 사회와 지역사회와 언론에 막혀 있었으면 소통까지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꾸 말하는 게 2차 내년 4월에 보궐선거인데 부산시장에 이현주가 나오고 김세연이 나오고 뭐 장재원이도 나오고 안철수도 나오고 그런다. 저쪽에서 조국을 내세우려고 그런다. 조국이 내세우면 우리는 땡큐다. 근데 제일 먼저 치고 나오는 친구가 이현주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현주가 그래도 아직 전투력이 남아있구나. 제일 먼저 치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현주가 부산시장이 될지 안 될지는 안철수가 그리 갈지 안 갈지는 김세연이 부산시장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죠. 1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동안의 미래통합당 지형과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제가 하나의 희망을 갖는 것은 이현주가 이번에 부산시장 갔을 적에 차라리 단독 공천을 갖다 거절하고 경선 붙여달라 했으면 당선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파 유튜버를 등에 업지 않았으면 당선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현주 같은 전사로서의 물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뛰었던 여자친구지만은 여전사였지만은 이쪽으로 확실히 전향을 한 것 같으므로 이현주가 전투력을 잃지 않고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다행이다. 저런 전투력이 이제부터는 한 명, 두 명씩
지리멸멸하고 왕폐한 보수권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죠? 누가 부산시장이 될 것인가는 지금 논할 때가 아니에요, 솔직히. 응? 이게 청와대 감찰 라인하고 그죠? 고래고기도 지들이 갖다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걸 몰랐을 리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몰랐을 리가 없죠. 특히 몰랐을 리가 없죠. 저는 문제점을 삼는 게 이런 대형 사건이 터졌음에도 왜 미래통합당에 하나도 제보가 없었냐 하는 것이죠.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